어이 달순해요. 라이브입니다. 이 사진 한 장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최근에 이 월드컵 지역 예선 관계로 중동 아부다비에서 훈련하다가 손흥민 선수가 아주 늘어지게 하품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유, 피곤해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사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오면서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훈련 도중에 저렇게 하품할 정도면은 이거 뭐 시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힘든 것 같은데? 저렇게 쉬지 않고 달리다가 어디 다치는 거 아니야? 약간 좀 혹사 뭐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한국 대표팀의 일정을 한번 볼까요? 11월 14일 목요일과 또 19일 화요일 이렇게 두 번의 A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14일 목요일은 레바논과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고요. 타이틀 매치죠. 그 다음에 19일 화요일은 브라질과 평가전입니다. 일단 두 경기 다 의미가 있죠. 중요하죠. 또 뭐 레바논은 월드컵 예선이니까 또 의미가 있고, 브라질은 평가전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강팀과 원정에서 경기를 하니까 또 우리로서는 좋은 또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모든 경기를 다 소화해야 되나? 혹은 모든 시간을 다 뛰어야 되나? 약간 출전 시간을 좀 배려한다든지 아니면 뭐 로테이션을 좀 쓴다든지 이래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조금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레바논은 사실 좀 약하지 않냐. 그리고 브라질은 강팀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전인데 우리가 모든 힘을 다 그렇게 쏟아붓는 거, 또 손흥민 선수가 이런 경기에 다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좀 어떻게든 좀 조절을 해가지고 몸 상태라든지 컨디션을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죠, 사실. 그 거의 뭐 손흥민 선수 쉬지 않고 지금 달리고 있고 뭐 계속 경기를 좀 뛰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다치면 어떡하나, 힘들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가 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그 8월이었나요? 국제축구선수협회 그 피프로라고 불리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난 시즌 때 축구 선수들 어느 정도 뛰었고 어느 정도 이동을 했느냐,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조사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그 기억나세요? 지구 3바퀴 돌았다는 이야기? 이거 어마어마한 거리죠. 막 대표팀도 오가고 또 뭐 챔피언스 리그 또 결승까지 가고, 그러니까 지구 3바퀴를 이동을 하면서까지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 시즌 때도 혹사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팀이라든지 어디 갔을 때는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시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초반에 뭐 토트넘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컵 대회도 뛰었었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 리그도 지금 뛰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계속 뛰고 있죠. 이번 달 11월만 들어서도 벌써 몇 경기 뛴지 아세요, 여러분들? 초반인데 벌써 3경기 뛰었어요. 그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바로 즈베즈다, 세르비아 원정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그 세르비아까지는 한 3시간 정도가 조금 안 걸려요. 근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가서 또 런던 가서 경기한 다음에 이번에 또 7시간, 아부다비까지 런던에서 또 7시간 걸려요. 시차는 4시간 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훈련하다 말고 하품을 하는 거죠. 이게 좀 몸이 어쨌든 좀 피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쉬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레바논만 놓고 보더라도 레바논은 분명 우리보다는 좀 떨어져요. 못하죠. 우리가 역대 전쟁에서 12전 9승 2무 1패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리고 피파 랭킹도 우리는 39위, 상대는 91위니까 차이가 좀 큽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레바논이 마냥 쉽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레바논이 월드컵 지역 예선 우리 같은 조에 있는데 우리와 승점 차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1점밖에 안 납니다. 우리와 북한이 승점이 7점으로 같은데 골득실 따져서 우리가 1위, 북한이 2위고요. 레바논이 6점, 승점이 1점 차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요 다음은 이제 최종 예선, 여기서 통과하면 최종 예선 가는 건데 1위를 해야 직행하는 거고요. 2위는 와일드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2위 하면 막 완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 팀이 다 물고 물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꼭 잡아야 되는데, 이번 장소가 어디죠? 원정입니다. 원정에서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기인데, 2011년 11월 그때 우리가 레바논 가서 집니다. 1대2로. 그때 감독님이 조광래 감독님이셨죠. 그 경기에서 지면서 충격적인 패배였죠, 진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다음 달, 한 달 있다가
해임이 됩니다. 그게 조광래 감독님이 대표팀을 끌어간 17개월 만에 아마 해임되는 건데 그게 바로 레바논 쇼크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월드컵 지역예선 순위라든지 또 그런 2011년도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렇게 또 힘을 빼고 경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전력을 좀 쏟아야 하는 경기고 또 평가전만 하더라도 간만에 아주 브라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팀하고 원정 경기니까 이것도 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냥 그냥 뭐 주전급 다 빼고 경기하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손흥민을 쉬게 할 수는 없다. 아까 처음에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좀 너무 많이 뛰니까 좀 쉬게 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치열한 순위 다툼 혹은 브라질이라고 하는 아주 센 팀하고 좋은 평가전의 기회를 놓고 봤을 땐 이럴 때 손흥민 선수를 어쨌든 또 우리가 활용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충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개 다 이해는 좀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뛰니까 좀 쉬게 할 수 있을 땐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니까 뛸 수 있으면 뛰어야지. 이 이야기도 다 맞는 건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전제가 돼야 될 건 뭐냐면 솔직히 우리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나요? 사모기의 몸 상태는 사모기만 알아요. 지금 피곤해 혹시? 피곤하대요. 이렇게 보면 사실 되게 쌩쌩해 보여요. 그럼 제가 일을 더 시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몰라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피곤하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 더 시키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봐서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벤투 감독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지금 몸 상태 우리는 아까 11월에도 지금 얼마 뛰고 있고 지난 시즌도 지구 3바퀴 돌았고 지금도 막 또 아부다비에서 세르비아에서 런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좀 힘들겠다라고는 느끼지만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어떤지 일단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벤투 감독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야기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우리 사무기한테 제가 물어봤지만 손흥민 선수가 피곤해요. 근데 뛰고 싶은 거야. 너무. 그러면 대화만 하면 이런 거죠. 감독님 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예를 들어서 부상이 있다든지 아니 피로해도 내가 뛰고자 싶은 의욕이 너무 강하면 감독님 저 괜찮아요. 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은 괜찮은데 조금 쉬고 싶은 그런 게 생겨서 감독님 조금 이제 이번 타이밍에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대화를 하되 그 근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의무팀 있잖아요. 그다음에 피지오들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들, 근거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 선수의 실제 근육의 피로도가 어떤지를 그런 근거를 파악을 해서 그 근거 바탕 위에서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떤지. 저는 손흥민 선수가 사실 좀 피로해도 요즘 보면 그 대표팀 들어올 때마다 특히 되게 어려운 일정 속에서도 아시안컵 때도 그랬잖아. 들어오면 자기가 너무 뛰고 싶은 거야 대표팀을.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뛰면 또 필요해. 근데 대화에서 저 뛰겠습니다 자꾸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화는 하되 그런 의무팀, 피지오들의 이야기 좀 이렇게 구체적인 뭐 검사를 통해서 피로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근데 그런 게 또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게.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런 겁니다. 다른 선수들 혹은 전체 선수단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줘서는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왜 누군가에게만 특별하게 대하지? 왜 저 선수는 특별하게 배려를 하는 거지? 이게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주위 동료들도 손흥민 선수의 어떤 피로도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근거는 좀 분명히 해야죠. 축구팀에서 어떤 선수를 이유 없이 배제해서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선수를 유별나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감독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어떤 자기가 판단을 하되 권한이 있대 그 판단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투명하며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누군 간에 만약에 실제 몸에 피로도가 있으면 그거는 좀 배려를 해야죠. 부상으로 갈 수도 있고 경기력이 떨어지니까. 그 대신 그거를 그래? 좀 필요해? 그냥 쉬어. 이렇게 되면 다른 선수들 필요한데 저는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화하되 그 근거는 분명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요새 유도리 이런 건 쓰면 안 되잖아요. 시국이니까. 융통성은 저는 좀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한 조에 스리랑카 같은 팀이 있고요. 혹은 그런 타이틀 매치가 아니라 평가전이에요. 저는 이럴 때는 로테이션을 한번 쓰는 게 맞다고 좀 봅니다.
로테이션 써도 이때는 로테이션이야말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경기인데 여기서 쉬어 이런 거는 좀 그런데, 만약에 뭐 좀 상대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평가전 때는 우리가 다른 선수들도 활용을 하는 거는 또 하나의 명분이잖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내가 이 선수를 한번 써보겠다. 예. 유럽 구단들 같은 경우는 차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경기, 이 경기에서는 한번 이번 우리는 이런 이제 그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번 경기, 이번 대회에서는 이 선수를 좀 쉬게 하겠습니다. 구단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진짜 필요할 때 우리가 또 한번 그 선수를 뽑을 수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대한축구협회나 대표팀이 유럽에 있는 팀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서, 그게 무슨 뭐 도장을 찍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그러면 차출하고 다음에 쉬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면 차출할 수 있는 구단하고도 좀 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선수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번의 경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쭉 23명의 명단을 보면 이렇습니다. 4-2-3-1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전방에 톱에 황의조와 김신욱 선수가 있고요. 왼쪽부터 손흥민, 나상호, 세컨에는 남태희, 권창훈, 오른쪽에는 황희찬, 이재성, 중앙 미드필더에는 정우영, 황인범, 이강인, 주세종, 왼쪽 수비인 김진수, 박주호, 김영권, 권경원, 바로 어려. 김민재, 정승현, 이용, 김문환, 골키퍼는 김승규, 조현우, 구성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 한번 그냥 얘기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그냥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를 뽑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비슷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지션별로 베스트만 꼽자 그러면 황의조, 손흥민, 남태희, 황희찬, 정우영, 이강인,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이용, 김승규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 선수들 11명만 갖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융통성을 발휘하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월드컵을 가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부상이라는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체력 저하라는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차출 이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경기 도중에 우리가 앞서 있을 때, 뒤져 있을 때 플랜 B, 플랜 C를 써야 할 때도 있어요. 벤투 감독이 그런 거 조금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너무 그냥 플랜 A로만 가려고 하는, 좀 더 이 전술적인 폭을 좀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그래서 구단과 선수와 다른 선수들까지도 배려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뭐 손흥민 선수와 한번 대화를 진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대화해서 결정을 하되 그 데이터는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게도 똑같이 그거는 돼야 됩니다. 만약 황희찬 선수도 대화해서 피곤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라고 한다면 또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이번 대표팀이 전 되게 좋은 의미라고 봐요. 일단 레바논 잡으면 딱 반환점 도는 건데 최종 예선 가는데 우리가 이기게 되면 좀 수월하게 갈 수도 있고, 브라질과의 평가전 참 좋은 것 같아. 원정에서 가니까 이번에 좋은 기회를 우리 대표팀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또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또 다음번 경기 준비 잘하는 그런 도약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토트넘의 새로운 홈구장입니다. 완전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기회를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2차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언제냐?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어디냐? 요 밑에 나오시죠? 신청하십시오. 가자!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